만 0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이 될 거다 이렇게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인수당 때 또 청년수당 때와 마찬가지로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죠.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아동수당법 발표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동수당. 그러니까 0세에서 12세까지 전국의 모든 아동들이 다 받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로 또 금액을 설정해서 바우처 형태로 이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면은 만 2살까지는 10만 원, 만 5살까지는 20만 원, 만 12살까지는 30만 원 이렇게 현재 설정을 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그럼 바우처로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주소지 지역 내에서 쓰게 되는데요. 벗어나서는 쓸 수가 없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은 이용을 제한해서 지역 경제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양천구라고 하면 양천구 내에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요. 몇 명 정도의 아동이 혜택을 볼 걸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554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가 더해질 것이고 12살이 넘어가면 이제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일정하게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유지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를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늘려야 된다는 것 그런 고민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54만 명. 그럼 예를 들어서 6살짜리 하나, 10살짜리 하나, 12살짜리 하나 키우고 있는 집이면은 총 90만 원 받는 거네요, 한 달에. 네, 그렇습니다. 아동당 나오는 거니까. 네네. 야, 한 달에 90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이게 가게에 90이면 큰 돈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이들한테 돈을 주려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 걸로 뽑아보셨어요? 저희들 추산으로는 1년에 약 1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년 15조 원? 네네. 적지 않은 돈이죠. 이걸 어떻게 마련하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15조 원. 지금 들으시면서 당연히 아동을 둔 부모들한테는 이게 반가운 소식일 테고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겠구나. 아이들 학원비라도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는 그 15조 원을 그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세금을 특수 목적세를 신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방위세 또 교육을 위해서 교육세, 또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특수 목적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재원을 충당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기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회통합세라고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의 어떤 불로소득 부분 그리고 능력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러면 만일 이자소득자라면 약 15억 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또 개별 소비세 가운데 사치 품목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사회통합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하자. 그렇게 되면 약 연 9조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됩니다. 9조 원. 거기다 나머지 6조 원은 원래 있는 예산 중에서 그 정도는 충당해도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셨어요. 통장에 15억 원 정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고 상속세, 증여세를 조금 높이고 개별 소비세 중에 사치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는 방식.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쪽에서 일단 반발이 클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사회통합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현재 그분들의 어떤 부의 형성이
개인들의 역량과 또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자산들, 인적 자산이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예. 여러 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좀 더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그 정도는 기여해야 된다. 요청한다는 거죠. 예, 사회에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는 기여해야 된다. 공적으로 네. 그 말씀. 근데 9조 원은 네.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분들 설득한다고 치더라도 6조 원은 지금 이제 국가 예산 중에 나가야 하는데 네. 청취자 7730님 외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진작에 좀 하시죠. 저희 집은 초등학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혜택을 전혀 못 보면서 이렇게 우리 세금에서 퍼주는 것 저는 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지금 미혼 남녀들 문자 주시고요. 아이 네. 다 키운 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이렇게 나가는 게 좀 헛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문자를 솔직하게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2, 3년 앞을 내다본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30년 또 50년, 100년 뒤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만든 문제입니다. 예, 예. 당장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미혼 남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고요. 또 아이를 다 키운 분들도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예. 아이를 낳아야 되고 결혼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때까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든 이 제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아주 단견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이 반론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 그분들도 언젠가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나라가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 청취자 9933님은 저는 나이 70이지만 진짜로 아동수당이 현실화된다면 아이를 더 낳고 싶어요. 이렇게 응원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또 네. 어떤 분께서는 네.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1748님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사람이 정말 있을 것이냐? 정말 맞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초과이익 공유라든지 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제안해왔던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최저임금 인상, 또 육아휴직급여 인상, 총체적으로 사회경제 정책이 한꺼번에 작동해야 저는 우리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죠, 주변에서. 그렇지 않고 이건 하나만 갖고 되겠느냐. 그건 분명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금은 동원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예, 네. 지금 8487님 아이를 안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엄마가 직장 생활하는데 아이 맡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네. 시설을 좀 늘려주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개인한테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문자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동의하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일정 부분 답이 들어있는데요. 예. 지금 하시는 말씀 정말 옳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경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보내기 어렵고 보육이 참으로 어려워요.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맡기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이라든지 또 어린이집과 집과 직장 간의 거리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함께 저희들이 다 고민하고 있고 이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문제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당, 실업급여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들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막 시작되는 건데 그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린이집 다니는 거 지원 받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 아이 낳으면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또 축하금이라고 해서 돈도 주고. 네네. 그것은 당연히 이제 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동수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아동의 입장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건강에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 34조가 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의 입장에서는 양육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자는 것이고 세 번째 국가의 입장에서는
미래 노동력에 미리 투자를 하자는 것이고 저출산 해주를 하자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근데 어제 새누리당의 김종석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동수당안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결국은 이제 청년수당 때도 그랬고 노인수당 때도 그랬습니다만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특히 선거 앞두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만일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물속으로, 깊은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깊은 물속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거는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는 얘기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네. 이게 만일 포퓰리즘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재정 지출은 다 포퓰리즘이죠. 지금 이게 박광온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당원들도 비슷하게 공감을 하고 계세요? 이 문제는 이미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보육 지원 문제와 겹쳐서 동시에 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잠시 보류했던 건데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국회 저출산 고령화 특위에서 서상목 장관과 서울대 이봉주 교수가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서 이미 양승조 의원님도 법안을 내놨고요.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재인 캠프의 주요 공약,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박광온 의원께서 문재인 전 대표는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최측근이시고. 대선에서 이 공약으로 내세울 생각도 있으세요? 저희들은 당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수렴하고 가다듬어서 중요한 정책으로, 공약으로 제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박광온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이야기가 좀 구체화되면 찬반 토론도 한번 열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동수당. 그러니까 0세에서 12세까지 전국의 모든 아동들이 다 받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로 또 금액을 설정해서 바우처 형태로 이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면은 만 2살까지는 10만 원, 만 5살까지는 20만 원, 만 12살까지는 30만 원, 이렇게 현재 설정을 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그럼 바우처로 받아서 어디다 쓰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주소지 지역 내에서 쓰게 되는데요. 벗어나서는 쓸 수가 없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은 이용을 제한해서 지역 경제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양천구라고 하면 양천구 내에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요. 몇 명 정도의 아동이 혜택을 볼 걸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554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가 더해질 것이고 12살이 넘어가면 이제 대상이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이게 가계에 90이면 큰 돈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이들한테 돈을 주려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 걸로 뽑아보셨어요? 저희들 추산으로는 1년에 약 1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년 15조 원? 네네. 적지 않은 돈이죠. 이걸 어떻게 마련하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15조 원. 지금 들으시면서 당연히 아동을 둔 부모들한테는 이게 반가운 소식일 테고, 이 정도 금액이면 에서 벗어나니까 일정하게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유지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를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늘려야 된다는 것, 그런 고민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54만 명. 그럼 예를 들어서 6살짜리 하나, 10살짜리 하나, 12살짜리 하나 키우고 있는 집이면은 총 90만 원 받는 거네요, 한 달에. 네, 그렇습니다. 아동당 나오는 거니까. 네네. 한 달에 90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만 0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이 될 거다 이렇게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인수당 때 또 청년수당 때와 마찬가지로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죠.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아동수당법 발표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결